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분양 신청 및 관리 처분 계획 수립 인가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절차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만남은 그 7번째 시간에 해당하죠. 이번 만남에서는 먼저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을 비교할 텐데요. 이러한 비교는 지난 만남에서도 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관리 처분 계획인가 고시 신뢰를 제시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관리 처분 계획 관련 절차 및 법령 규정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단계별 추진 절차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단계는 4단계로 추진 절차는 14개 절차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은 지난 만남에서 7번째 추진 절차인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관하여 정리하였고요. 이번 만남에서는 분양 신청 및 관리 처분 계획 수립 인가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고해 드렸던 대로 먼저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지난 만남에서 이미 간략하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점검하는 그런 기분으로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이든 관리 처분 계획이든 그 수립권자는 조합 등의 사업 시행자일 것이고요. 당연히 그 인가권자는 구청장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것은요, 정비사업구역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일종의 묶음이죠. 묶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 달리 말하면 정비사업구역 전반에 걸친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분은 나눌 분자이죠.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그 정비사업 구역을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핵심적인 내용 다시 한 번 더 파악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것은 토지 이용 계획, 건축 계획, 정비 기반 시설 등의 설치 계획 등을 포함하는 아우르는 정비사업 구역의 전반적인 계획인데 반하여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것은요, 감정평가, 달리 표현하자면 종전자산평가가 되겠죠. 이러한 감정평가와 분양 신청 이후 이를 기초로 대지나 건축시설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그 조합원들에게 각자 나누어주는 분양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라는 것은 물론 관리 처분 계획 인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러한 행정청의 행위라는 것은요,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하였다라고 이미 지난 만남에서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쯤 해두죠.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것은 정비사업구역 전체를 묶어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이를 나누어 배분하는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 신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현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입니다. 그 고시일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2022년 7월 6일입니다. 이 도표는 앞에서도 몇 차례 제가 제시해 드렸던 것인데요. 문현 3, 땅리 2, 가야 1, 추진 경과를 비교하는 도표였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다른 추진 경과는 생략해버리고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만 여기에 제시해 두었습니다. 이 도표에 따라 보았을 경우에 있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2022년 6월 29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후 고시는 2022년 7월 6일 이루어졌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문현 3구역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은 2020년 12월 7일이었는데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는 2020년 12월 16일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문현 3구역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사이의 시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 걸렸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요. 땅리 2의 경우에 있어서는 1년 1개월, 가야 1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1년 3개월 정도 걸렸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 12월 말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년 3개월이라기보다는 1년 2개월 남짓 걸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시문에는요. 먼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그런 다음 위치 및 면적,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기간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22년 6월 29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등과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된 것에 따라서 작성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거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말입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내용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관리처분 계획인가의 요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토지 이용 계획이, 그런 다음에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의 건축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 계획 정리해 드릴 때 다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 계획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다음에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 기반 시설의 명세가 제시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다음 화면에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요.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철거 예정 시기는요,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겠죠. 이상으로서 고시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 해두도록 하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의 관리 처분 계획 관련 절차 및 법령 규정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가 종전 자산 평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주체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일은 사업 시행 계획인가 고시일이라는 거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감정평가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이미 정리해 드렸으니까 추가적인 설명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두 번째 절차에서 분양 신청의 통지 공고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 주체는 사업 시행자로서요. 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사업 시행 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종전자산평가에 일명 감정평가액이죠. 등을 통지하고 해당 지역 일간신문에 분양 공고를 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법 제72조의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절차로서 분양 신청이 이루어지는데요. 물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을 하게 될 텐데요.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그리고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법 제72조의 말이죠. 네 번째, 분양 예정 자산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달리 말을 하자면 종후 자산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분양 예정 자산, 즉 종후 자산의 평가에 기초하여 조합원 분양가가 결정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정리해 드렸으니까 필요한 경우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양 예정 자산, 즉 종후 자산의 평가는요, 종전 자산 평가 절차와 동일합니다. 주의할 점은 평가 기준일은요, 즉 종후 자산의 경우입니다. 평가 기준일은 당연히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법 제74조의 말이죠. 그런 후에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될 텐데요. 그 주체는 사업 시행자이고요. 사업 시행자는 말입니다.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에 맞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 제74조 및 제76조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절차, 공람 및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주체는 사업 시행자이며 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 및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하고요. 이는 법 제78조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 인가 신청 전에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서는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시에도 다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까지도 그때 다 정리하였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럼 7번째 절차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요. 물론 그 주체 또한 사업시행자입니다.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될 텐데요. 주의할 점은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는데 법 제45조의 말입니다. 그런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구청장 군수에게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법 제74조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후 구청장 군수는 말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게 될 텐데요.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 타당성 검정 요청 시에는 60일 이내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법 제78조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절차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법 제78조에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물론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되겠죠.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